안녕하세요. 인형치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프로이드가 살았던 그 시대는 관계보다는 성적 억압을 통한 많은 히스테리가 주요 증상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모든 문제는 결국 관계에서 시작하고 관계의 문제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는 급속한 이혼율의 증가와 더불어서 가정의 해체와 그리고 또 대인관계 문제로 고통을 겪는 많은 내담자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동안에 그 가족과 관계를 상담했던 치료적 접근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언어에만 치중을 했다는 거죠. 관계의 그 복잡성을 언어로만 해석하고 진단을 내린 것은 한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도구의 필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할 때 요리의 도구가 필요하고 뭔가 집을 수선할 때 공구가 필요하듯이 상담의 현장에서 특히 이 관계의 복잡성을 풀어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바로 이 도구에 바로 인형치료적 이 사람의 인형들이 대단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부 또는 가족, 그 다음에 대인관계를 해결해주는 상담사와 그 다음에 과거의 전통적인 사냥꾼과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흔적을 잘 찾는 겁니다. 노련한 사냥꾼은 총을 잘 쏘는 것만이 아니라 동물의 흔적을 잘 찾아내는 거죠. 쉽게 말해서 동물의 동선을 잘 파악하는 겁니다. 역시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내담자의 흔적, 동선, 관계 패턴을 잘 찾아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찾아내는 유용한 치료적 도구가 이 앞에 있는 사람 인형입니다. 자, 그러면요.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책의 유형을 크게 9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태의 가족책의 유형이죠. 바로 붙인 고립형의 형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 왕따형이라고도 하고 또 붙인 고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친 고립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혼자서 떨어져 있고 반면에 엄마와 자녀들은 서로 함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가족을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혼자이죠. 그리고 그 엄마 옆에는 자녀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가정 형태의 약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형태는 우회 공격형입니다. 부부간의 관계 안에서 서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갈등을 두 부부가 계속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그 부부간의 갈등을 수면 아래로 내려가게 하고 그리고 그 갈등을 엉뚱한 데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많은 경우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죠. 이 부부는 그리고 이 자녀까지도 여기 있는 한 명의 자녀를 타겟을 삼아서 뭐든지 안 좋고 불편한 일은 이 자녀 탓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 부부관계에 있는 가족의 긴장과 갈등을 이 한 자녀에게 투사함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회 공격형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회 보호형이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부관계 안에 긴장과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그걸 늘 해결할 수는 없고요. 이럴 때 공격형의 반대가 우회 보호형입니다. 이 병약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이 가족 전부는 이 자녀를 돌보는 걸 통해서 이 가족의 긴장과 갈등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돌봄을 받는 이 자녀는 이런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넌 건강해져서는 안 돼. 우리 가족이 계속 버티려면 너는 늘 몸이 약해야 돼. 라는 내면의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죠. 특히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병이 있는 경우 우회 보호형의 가족 형태가 패턴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분열형입니다. 부부간의 긴장과 갈등이 첨예하게 될 때, 극심하게 될 때, 이 부부는 자녀 하나를
서로 편을 짜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엄마파, 아빠파로 이 부부관계는 나눠지게 되어지죠. 근데 이렇게 분열되고 나면 어쩌면 엄마, 아빠는 많이 싸우지는 않습니다. 대신 여기에 있는 두 자녀가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더 많이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열형의 가족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대 단절형의 형태입니다. 자,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단절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사춘기에 있을 경우 이런 세대 단절의 형태가 자주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산형의 가족 체계입니다. 이 가족은 서로를 보지 않죠. 서로 다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이산형의 다른 말은 호텔식 가족 체계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호텔에 투숙할 때 옆방에 누가 투숙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건물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지만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자, 이 가족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독립이죠. 자유가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친밀감이 부족한 거. 요즘에 이제 한국 사회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가족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산형의 반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밀착형의 가족 형태죠. 가족 전부가 서로 단단히 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서 보면 참 행복해 보이고 화목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가족들에게 물어보면 가족은 있지만 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자유가 없다고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산형에 있었던 장점인 독립과 자유는 이 밀착형에서는 없습니다. 반면에 이상형에 없었던 친밀감과 우애는 요 밀착형 속에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이제 그나마 건강한 형태가 균형형의 가족 체계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족은 서로 좀 떨어져 있죠. 서로 간에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봅니다. 일정한 간격과 그리고 일정한 경계선 속에서 서로를 보는 거죠. 유일하게 건강한 가족 형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족 안에는 친밀감이 있고 그리고 소통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리가 있고 경계선에 있는 그런 건강한 가족의 형태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의 형태가 있죠. 그거는 목적 지향형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고 생존이 어려운 가족 형태에서 자주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자기 가족을 세우라 했을 때 대부분 이렇게 일자로 세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이 일자의 형태는요, 소통도 안 됩니다. 관계도 애매하죠. 하지만 한 가족 안에 머뭅니다. 이 가족은 관계와 소통을 희생하면서 하지만 가족을 지키려고 하죠. 바로 생존과 안전이 어려운 그런 가족 안에서 흔히 등장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9가지 형태의 가족 체계 패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인형을 통해 등장하는 그 패턴의 모습을 통해 그 내담자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그 관계 패턴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치료적 도구로서 사용해 되어지길 바랍니다.